안녕하세요.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저는 어제 이제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 대한 그 스케줄을 조금 더 구체화해 봤어요.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티켓을 끊어야 되는 것도 좀 끊어보고. 근데 저는 항상 여름 휴가 때마다 항공권이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제 좀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여름 휴가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으쌰으쌰 하시죠.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부담이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7% 빠지면서 26,004.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 내린 2,879.84에,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한 7,792.7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사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독일 닥스 지수 0.33% 하락한 12,115.68포인트에, 프랑스 카크 지수 0.62% 떨어진 5,374.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증시 0.42% 내린 7,367.62포인트에 마감했네요.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만에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이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좀 부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요. 남북 경협주는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0.14% 내린 2,108.7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1% 빠지면서 724.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잘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와 관련해서는 그는 매우 멋진 친서를 썼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언젠가는 여러분도 친서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2주, 누가 알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때문에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새 노트북 출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화웨이가 지난달 미국 상무부의 감시 대상 명단에 올라서 미국의 부품과 기술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후에 제품 출시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일부 동맹국과 함께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에 규정된 수입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현지 시각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북한의 석유 수입 한도는 연간 50만 배럴이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그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내년에 하늘을 나는 택시, 이른바 플라잉카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우버 에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중 시위로 홍콩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는 12일 파업과 수업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시위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날 예정됐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심의가 연장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여전히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일 표했습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란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고조한 중동 내 긴장 완화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중동 내 긴장을 막는 데 최대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이것이 이번 이란 방문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합의할 수 없다면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지난 5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 르노 삼성 노조가 일주일 만에 파업을 접고 다시 사측과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30%대로 극히 낮은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입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금리를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보름도 안 돼 향후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고객들의 예금금리를 쏙쏙 낮추고 있습니다. 또 예금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은행들이 정작 대출금리는 쉽게 떨어뜨리지 않아 예대금리 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실업자도 같은 날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혼재된 고용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찍고 생산연령 인구 고용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물컵 갑질 장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영 복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조 전무는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라며 적극적인 비호에 나섰습니다. 한진그룹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 전무의 경영 복귀를 비판하며 근거로 삼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KCGI 주장 관련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